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무슨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늘은 그 제가 주변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거는 한 20년 전에 그분이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되었을 때 한국에서 그 미국 가면 필요하다고 한복을 아주 맛있는 거 비싼 거 2벌을 방문하셨다 그럽니다. 미국 가면 뭐 파티도 하고 또 초대도 받아서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 한복을 입고 멋있게 한국을 알리는 외교관이 돼야지 그러고 마음을 먹고, 그런데 미국에 와서 살면서 그 한복을 한 번도 입어볼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파티복 같이 만든 한복을요. 뭐 바쁘기도 하고 또 그걸 입을 만한 정신적인 여유도 없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올 때 진짜 미국을 너무 몰랐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미국에 도대체 어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나, 잘못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를 짚어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배경화면에 나오는 거는 미국의 국립공원 가운데 꼭 가봐야 될 25곳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미국은 하나의 나라다. 하나의 큰 나라.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뻗어있는 하나의 큰 나라다. 이것이 오해입니다. 무슨 소리냐? 미국은 하나의 나라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그 내용을 살펴보죠. 이 지도는 무슨 지도일까요? 보면 뭐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또 아무것도 안 써있는 그런 회색 같은 것도 있고, 뭐 미국 50개 주 지도라는 건 알 수 있는데 위에 보면 써있죠. Legalize, Recreational and Medical Marijuana. 마리화나는 대마초죠. 한국에서는 대마초 잘못 폈다가 뭐 폐가망신한 사람 많죠, 한국에. 그리고 Legalize Medical Marijuana.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아플 때 무슨 중풍 이런 사람들이 마리화나를 피면 이게 또 어떤 때는 파킨슨씨 병 이런 사람들은 제 기능을 한다 그럽니다. 그 고통을 잊어먹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마리화나를 메디칼용으로 아픈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건 합법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 어떤 주에서는 리크리에이션 뭐죠? 자기가 놀고 싶어서 피고 싶어서 기분 좋고 싶어서 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대 피고 뿅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한 대 사서 피는 거, 그것도 합법인 주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쪽에 그 서부 지역과 동부의 일부 주, 뉴욕도 하려 그러다가 시민들 반대가, 교회 반대가 심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미시간, 일리노이, 대부분 다 큰 주들이죠. 그러니까 이민자가 많은 주들. 여기서는 민주당 우세기업이 많죠. 여기 몇 군데 빼놓고는. 그래서 뭐 대부분 그런 그 좀 개방적인 주들, 거기서는 리크레이셔널 마리화나를 이미 리걸라이즈 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쪽 주들, 여기 주들은 옆에 주들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리크리에이션까지는 좀 그러니까 메디칼만 리걸라이즈 했죠. 반면에 나머지 주들, 이런 데는 메디칼이건 뭐건 마리화나는 불법입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은 50개 주가 있는데 50개 주가 각자 서로 다른 법을 가지고 있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주는 살인제도가, 사형제도가 있고 어떤 주는 없고, 또 어떤 주는 총기류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어떤 주는 아주 약하고, 그래서 그 총기류가 주 경계를 넘으면 불법이 돼가지고 바로 체포가 되는 겁니다. 그 뭐 또 세금도 어떤 주는 세고 어떤 주는 약하고, 세금이 그 미국은 지방자치가 돼 있어서 소위 말하는 부가가치세죠. 그건 100% 다 주가 가져가는 겁니다. 연방은 부가가치세하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어떤 주는 0%고 어떤 주는 뭐 20%, 30%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주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미국은 어느 주에 가서 어떻게 정착하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나라에 가는 꼴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나라다 이렇게 이해해갖고는 곤란합니다. 그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50개의 서로 다른 나라다. 무슨 얘기냐? 50개의 서로 다른 그 주법에 의한 학교 제도가 운영되고 경찰도 주경찰이죠. 미국은. 그 동네 보안관도 있긴 하지만 연방경찰은 FBI가 유일합니다. 그 FBI는 다룰 수 있는 사건이 극히 제한돼 있죠. 적어도 뭐 몇 개 이상 주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이해할 때 첫 번째가 뭐냐? 그 미국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다. 50개의 서로 다른 연방이 구성되어 있는 곳이다. 두 번째라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 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대통령이 뭐 거의 제왕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상권 분립이라 그러지만 사실상 상권 분립이 아니고 대통령이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대통령이 뭘 결심을 하면 그게 그대로 실행이 되는데 반해서 미국 대통령의 힘은 생각보다 많이 약합니다. 미국은 그렇게 뭐 다른 나라 같이 강력한 대통령권을 주지 않는 게 권력의 그 집중보다는 권력의 분할이 되는 거, 그것이 더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checks and balance, 서로 견제하는 거, 그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대통령의 힘도 그 국회에서 항상 제한을 받고, 국회는 돈으로 대통령을 제한하죠. 최근에 한국에서 뭐 미군을 23,000명 이하로 못 줄인다. 그 방법은 국회에서 준 예산을 한국에 있는 미군 철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 돈이 없으면 못 가는 거죠. 뭐 그런 법을 만들고, 또 법원이 항상 대통령 그 행정부의 권한을 감독하죠. 법원은 그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에 대해서 그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내용을 심사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요새 트럼프가 좀 반이민적인 정책을 취하면 그것이 바로 그냥 그 연방 법원에 고소가 되죠. 그래서 그 명령을 취소해라. 그럼 뭐 트럼프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지면 그날부로 바로 대통령 명령이 무효가 돼버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그것뿐만 아니죠. 또 주와 그 대통령 간의 권력 분할이 돼 있죠. 그래서 주지사가 더 센 권한을 갖는 분야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번 코비드-19 사태 때 그 방역에 대한 문제, 이건 주지사 책임입니다. 그리고 뭐 경찰 폭력 문제가 났을 때, 그 폭동이 났을 때 그걸 어떻게 제압하느냐, 그런 내용들은 모두 그 주지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지사가 절대 권력을 갖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뭐 주의 문을 열어라, 새로 오픈을 해라 그래도 주지사들이 거부를 하죠.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그 미국의 대통령 권한의 한계, 뭐 앞에서 얘기한 그 50개의 서로 다른 나라라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미국에서의 그 대통령의 힘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 상상하는 것처럼 거대하지 않다. 그럼 대통령의 힘을 갖는 건 어디냐? 국방과 외교에서만 대통령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국방과 외교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거의 그 파이널 디시전이긴 한데, 물론 거기도 뭐 외교도 또 우리 주는 그렇게 안 해. 그리고 또 대드는 그 주지사들이 항상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미국에 대한 오해. 대통령이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한테 이걸 부탁하면 될 거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거. 세 번째는 그 미국 사회는 승자 독식의 사회다. 그 영어로 winner takes all. 뭐 맞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특히 그 운동선수들이 뭐 누가 거액을 받는다, 영화배우 누가 뭐 얼마를 받는다,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사실 뭐 진실에 가깝죠. 왜? 스타를 키워서 그 한 명으로 해갖고 그를 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이 받는 그 돈이
나머지를 다 합친 것만 할 때도 있죠. 그래서 스타를 키우고 한 명한테 몰빵을 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맞습니다. 그런 미국의 정신 중에 하나가 winner takes all이다. 그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장면이죠. 로또 역사상 가장 큰 위닝 7억 5,800만 달러.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20년 동안 1년에 4천만 달러씩 받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참 정말 밀어주기의 정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알기에는 사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세컨 찬스, 한번 실패했을 때 세컨 찬스를 가장 잘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 물론 맞습니다. 로또의 2등 상금은 100만 불밖에 안 되죠, 무조건. 1등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죠. 한국도 처음에 로또 실행할 때는 그런 미국식으로 로또를 하려다가 사람들이 2등은 별거 아니냐 뭐 이러고 불평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1등 상금을 줄여서 2등 상금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다고 그러죠. 근데 미국은 그런 면에서 흥행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벌리는 건 참 잘합니다. 그러나 항상 두 번째 기회, 세컨 찬스, 그 다음에 한번 실패했을 때 실패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 그러니까 밑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은 국가에 의한 사회주의 시스템보다는 개인의 어떤 기독교 정신에 의한 도네이션 이런 것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훨씬 많죠. 그래서 개인이 도네이션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게 바로 내려가서 아랫사람들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미국에서는 이렇게 세컨 찬스, 그 다음에 위너 테이크스 올만이 아니고 항상 아래 어려운 사람들도 생각한다. 이게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미국의 또 다른 면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것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물가가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국 물가는 한국보다 싸거나 비슷하다입니다. 특히 의와 식, 먹는 것과 입는 것, 이거의 물가는 한국의 반에서 한 70% 그 이하가 될 수도 있고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거 싸죠, 미국.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먹는 건 잘 먹죠. 그래서 좀 미국을 아는 사람들 같으면 누가 미국 간다 그러면 고기는 실컷 먹겠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상하게 한국에서 팔리는 미국 수입 소고기하고 미국 고기가 같은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굉장히 맛있고 괜찮은데 한국에서는 냄새 난다 그러고 별로 인기가 없는 거 보니까요. 하여간 그것뿐만 아니라 옷도 그렇고 하물며 기름값도 미국이 훨씬 싸죠. 공산품 가격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죠. 자동차 가격도 미국보다 싸고. 그래서 여기 지상사 주재원이나 유학생 나왔던 사람들이 한국 들어갈 때 한국 차를 사가지고 가죠. 그래도 한국보다 싸니까.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비에 있어서는 미국이 쌉니다. 단 집값이 비싸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월세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월세로 따지면 서울이나 뉴욕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가면 집값 미국도 굉장히 싸고요. 10만 불짜리 1억도 안 하는 집도 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는 곳에 따라서 생활비도 많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집값까지 포함하면 한국과 비슷하거나 약간 싸다 이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무시할 수 없는 거는 미국의 국민 소득이 한국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절대 가격이 아니라 상대 가격으로 본다 그러면 미국은 한국의 한 반 정도 그런 가격이다. 생활비가. 그래서 미국이 물가가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유학생들이 하는 얘기고 또 어쩌다 놀러 가서 여행 간 사람들, 여행자는 세계 어디 가도 비쌉니다. 그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아무리 싼 나라를 가도 여행 좀 비쌉니다. 케냐에 가도 케냐 물가가 뉴욕보다 비싸다고 느낍니다. 그 여행을 간 사람은 먹고 자고가 다 돈을 내고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게 좀 오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물가는 한국에 비해서 그렇게 특별히 비싸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미국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다.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하고나 잘 만나서 그냥 저녁에 자는 것 같고, 또 뭐 그런 성적으로 어린 애들부터 시작했고 어른들까지 제멋대로 뭐 막 노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 했었습니다. 한국에 살 때. 미국 애들은 참 성적으로 문란하다. 그래서 좀 바람도 많이 피고 이런 사람 같으면 뭐 쟤네는 뭐 미국 사람 같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더구만요. 미국 물론 그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뭐 한국하고 비슷한 정도일 테니까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바람을 많이 피고 뭐 아무하고나 많이 만나서 그냥 자고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조심하고 서로 행동에, 또 잘못하면은 그 뒤집어 쓰는 수도 생기죠. 무슨 미국은 제일 무서운 게 성범죄니까, 뭐 얘가 나 강간했다 그러면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또 남자 여자가 서로 만나서 데이트하는데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뭐 이렇게 딱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렇게 뭐 쉽게 만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여자한테 잘해야 되니까 아주 뭐 매일 만나서 또 이렇게 어떻게 뭐 100일째다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 직장에 다니고 그런 경우에 특히 매일 만날 시간도 없고 매일 만나는 걸 싫어합니다. 내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문란하게, 뭐 물론 뭐 좋아하고 마음에 들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행동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런 그 공적인 무슨 그 사창가라든가 아니면 유사 뭐 그런 성행위 업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시아에 더 많지, 미국에서는 그런 걸 거의 보기 힘듭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리포트를 쓴 일이 있었는데, 뭐 잡지사에 그 당시에 서울에 매춘을 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한 10만 명이 넘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뭐 그런 거에 공식적인 통계는 없겠죠. 근데 뉴욕의 뉴욕시경 발표가 뉴욕 전체에 몸을 팔아서 밥을 먹고 사는 여자의 수가 남자 포함해서 3,000명 정도라 그랬습니다. 돈을 주고 성을 산다든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오히려 한국보다 더 깨끗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다. 얘네들도 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전통 사회인 동양 사회보다 더 좋은 면이라 그럴까? 사랑하면 출신 집안에 상관없이, 학벌에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열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참 부러운 그런 상황이죠. 우리는 사랑을 해도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따지는 게 많죠. 얘네들은 사랑하면 결혼하고 맨몸으로 빈손으로 시작해도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인종차별이 심해서 그 동양인들,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가거나 그러면 인종차별을 많이 당한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여기 사시는 분들이 한국 가면 뭐 나는 인종차별을 당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실제로 뭐 특히 무슨 연예계나 뭐 이런 데 있었던 사람들이 막 떠들죠. 근데 저는 정직하게 말해서 미국의 뭐
30년 넘게 살면서 제가 인종차별을 당해본 기억은 없습니다. 근데 가끔 반성을 하는 게 제가 인종차별을 해본 기억은 있습니다. 그게 좀 잘못된 일인데 우리는 그 소위 말하는 단일민족 사회에서 자라서 우리랑 다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죠. 그래서 사실은 한국 사람이 굉장히 인종차별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도 그걸 안 되는 게 문제죠. 내가 지금 인종차별을 제가 흑인이라고 우습게 보는구나, 나를. 이러니까 이제 깽판 치는 애들도 나오고, 또 하나 이제 한국 사람이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면 영어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될 때, 그 다음에 한국식으로 생각을 해갖고 뭔가 주어진 규정들을 지키기보다는 좀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할 때, 이럴 때는 스스로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식당에 갔는데 뭐 잠깐 기다려라, 뭐 자리가 안 된다, 여기는 예약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고 자꾸 앉는단 말이에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안 되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하죠? 의자 빼버리면서 여기 앉으면 안 돼, 그러고 큰 소리가 나오죠. 그러면 인종차별했다, 나 동양인이라고 여기 못 앉게 했다, 뭐 이런 식의 오해가 많습니다. 웃으면서 그 우리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내가 먼저 웃으면서 웨이터나 웨이트리스한테 부탁을 한다면 아주 상대방도 웃으면서, 왜 상대방이 뭐 더 팁도 받아야 되고 그런 처지니까요. 잘해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유머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어디서도 유머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무슨 저것들이 나 차별하지 않나 그러고 처음부터 꼬인 마음을 갖고 달려들면 모든 게 다 인종차별이라고 느껴지죠. 뭐 하지 말라는 건 다 인종차별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 미국의 인종차별이라는 문제는 결국 자기 자세의 문제지, 미국 가면 인종차별이 무조건 심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뭐 요새 그 흑인들이 그 백인 경찰에 의해서 뭐 죽고 뭐 이런 사건이 나면서 인종차별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제대로 법을 지키고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 문제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은 그런 동네입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곳, 그런 데서는 그런 일 안 벌어집니다, 절대로. 경찰관도 그렇게 터프하게 나오지도 않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저는 운전하다가 스피드로 과속으로 몇 번을 잡혔는데 딱지를 띄고 그 다음에 벌금을 낸 건 한 2번밖에 없습니다. 웃으면서 말을 잘하면 보내주고, 근데 달려들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엎어놓고 수갑 채우겠죠. 저는 웃으면서 말하고, 야,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고 너무 밤이 늦어서 우리 애가 지금 졸려해서 빨리 호텔을 찾으려고 가다 보니까 늦었다, 미안하다, 딱지 빨리 끊어주면 나 벌금 낼게, 이렇게 좋게 말하면 경찰관도 인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냐, 그러면 내가 호텔까지 너 에스코트 해줄게. 그래서 가기도 하고, 또 딱지 안 띄고 다음부터 조심해라, 그렇게 넘어가고. 그 인종차별이 심하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자기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7번째로는 맨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분이 있죠. 미국 이민 간다고 한복 2벌 멋있는 거 해 입고 왔다는 분. 그분의 같은 경우입니다. 미국 가면 잘 논다. 아주 각종 파티가 열리고, 파티에 가면 또 잘 먹고 아주 신나게 놀고 그런다. 글쎄요, 그게 일부 맞는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한국 사람 이민자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왜 그러냐? 한국 사람 이민자들은 일단 먹고 살려면 일해야 되는 시간이 깁니다. 무지하게 깁니다. 하루에 12시간 일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쉬는 날도 별로 없죠. 그런 상황에서 무슨 파티입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파티라 그러면 기껏 해봐야 무슨 그 한국 사람 만나서 좀 정을 풀기 위해서 대부분 다 교회를 다니죠. 교회에서 만나는 모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게 아니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 아니면 또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 골프 치러 다니는 거. 골프는 아주 그 신념이죠.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내가 골프 친다는 그 말 하나가 내가 미국에 와서 성공했다 뭐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골프 치러 가는 거 뭐 그 정도입니다. 뭐 그 이상 놀 게 없는데 좋은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런데 골프 치고 가고 뭐 교회에서 모여서 얘기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보는 멋진 파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뭐 많이 벌어지지도 않고 또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참여할 별 그 기회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미국은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끼리 그렇게 모이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 직장에서도 뭐 한두 명 친하면 그 사람들끼리 서로 집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미국에서 파티는 뭐냐 친한 사람들끼리 누구네 집에 모여서 고기 구워 먹고 얘기하고 맥주 한 캔씩 먹고 뭐 그런 것이 파티입니다. 미국에서는. 또 한 가지는 그 미국 사람들 음주 습관이 굉장히 그 많이 안 먹는 그런 습관이 있죠. 그래갖고 뭐 물론 뭐 많이 먹고 취하는 사람도 가끔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미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취한 사람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거리에서 취해서 다니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되는 주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남들 보는 데서 술을 먹는 것 자체를 단속하는 주도 많고요. 그리고 뭐 바에 가서 주말에 친구들이랑 가서 논다 그래봐야 기껏해 한두 잔 먹고 뭐 떠들고 뭐 그런 거지 한국처럼 그냥 1차, 2차, 3차 그래가지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먹거나 무슨 대리를 불러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죠. 그래서 미국에 와가지고 한국 분들이 많이 그 대리 그 사업을 벌렸는데 많이 대부분 다 망했죠. 왜 그러냐면 술을 그렇게 많이 안 먹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파티라든가 이런 문화가 있기야 있죠. 그렇지만 그건 젊은 애들한테 보통 한정된 얘기고 그렇게 뭐 흔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파티 문화가 그렇게 대단히 파퓰러한 문화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또 미국 사람과 미국 사회의 특징을 제대로 알고 그 미국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혹은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한국에서라도 그 미국인 친구를 사귄다 그러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본 혹은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그런 내용이 꼭 맞지는 않는 거죠. 특히 어쩌다 큰맘 먹고 한번 그 고국에 놀러 간 그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 당연히 얘기하다 보면 뻥이 섞이죠. 그리고 저 사람들이 모르는 말을 해줘야 되니까 좀 과장을 하죠. 어떤 때는 과장이 심해서 그 창조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알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 그 자세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미국 사회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미국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7가지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또 즐겁게 하루 지내시고요. 건강하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하세요.